江上先生が唱えた説で、東北アジアのツングースの系統の民族が朝鮮半島を経由して、それで日本にや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するんですけど、江上先生も後で修正してらっしゃって、経由というのはやっぱりまずかったと。だからその辺にいろいろ住み着いたりなんかして、何世代にもわたってその影響を持ちながら日本にや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だいぶ修正されています。미즈노 유 교수 또한 일본 지배층이 백제의 왕가와 동일한 민족 계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これは途中のですね、やっぱりミッシングリンクが非常に多いという説ですから、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ね。その個々のことを証明していくことは。だから江上先生の非常に大きなイマジネーションで語られている説なんですね。今はほぼ定説化されているのは、江上先生の説はちょっと走りすぎ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1700년) 전 이 바다를 건너왔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또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 한반도의 남쪽, 오늘날의 김해.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대성동 고분을 연구해왔다. 신 교수는 발굴 당시 한 학자와 만났다. 바로 에가미 나미요. 그는 이곳에서 미싱 링크, 즉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며 흥분했다. 1980년 대성동 고문에선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대부분은 뜻밖에도 북방계 유물이었다. 그래서 부여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동복이라는 북방 이제 유목민족들이 쓰는 청동솥의 특징으로 봐서 동복, 이것은 기마족이 초원 생활을 하며 사용하던 이동식 가마솥이다. 한반도에서는 청동 그릇 청동솥이 김해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예, 없어요. 한반도에는 없어요. 한때 이곳을 지배했던 대성동 고분의 주인공들은 기마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기마족 지배층의 무덤은 5세기 초반 갑자기 자취를 감춘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성동 고분군이 축조 중단과 동시에 일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철 교수는 이곳을 떠난 기마족들이 일본 야마토 지역의 핵심 세력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마 김해에 있는 가야 세력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걸로 조직적으로 이주한 곳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직 일본은 모르고 있죠. 아직 대성동 고분군을 정확하게 이름을 하기 때문에. 가야의 기마족이 찾아들 무렵 당시 백제는 역사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새로 유입된 기마족이 기존 지배층과 연합, 세력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 인물은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369년에서 371년이라고 하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가히가 정지할 줄 모르는 정복력을 가지고 이제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낙동강 유역에 진출해서 이제 가야 나라를 제압하고. 영산강 유역에 진출해서 만의 이제 잔여 세력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하고의 이제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이제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급기야 고구려의 고구 권한까지 전사시킨다. 그렇다면 왜 백제는 이토록 갑자기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계기적인 발전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그 외적인 수혈에 의해서 백제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직한 이제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세력에 의한 왕실 교체가 근초고왕 때 이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수혈이라면 그들은 누구였을까? 무서운 정복력과 세련된 전투 기술, 그리고 거침없이 세력을 넓혀나가는 기동성. 그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 세력은 아마 이제 그 만주 쪽, 부여 쪽에서 이제 온 세력으로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부여라는 말을 들었다. 東北アジアのツングースの系統の民族が朝鮮半島を経由してそれで日本にや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するんですけど 지배개척의 주체가 아마 그 부여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세력은 아마 이제 그 만주 쪽, 부여 쪽에서 이제 온 세력으로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세기 무렵 중국 북만주 일대는 역사의 소용돌이었다. 이 민족들의 대거 유입으로 서진이 밀려나 남쪽으로 천도하고 그 틈을 노려 선비족이 세력을 팽창해 갔다. 이 같은 주민이동의 여파라고 하는 것은 만주하고 한반도 지역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제 왕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마솥이 끓는 것처럼 역동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사는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했고 기존의 역사에 짜맞춰버렸다.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한 가지 가설과 만났다. 올봄 김해에서 열렸던 가야 국제학술회의에 2명의 중국 학자가 참석했다. 중국 조양시 근처에서 발견된 라마동 유적을 발굴했던 전리권 소장과 주홍 교수. 이들은 부여에서 발굴된 기마 유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喇嘛洞墓地是1988年的时候，征集了一批资料，出土于这个喇嘛洞。所以当时这批资料，我们认这批资料属于三原文化的，所以我们就认为这是属于三原文化是木永显碑，所以就可能是木永显碑。但是后来经过发掘整理，我们觉得这个墓地啊，它的主体人群不是木永显碑。 라마동 고변은 요동만으로 흘러드는 배릉하강 상류에 있는 의무르산과 조양시 사이에 있다. 예로부터 땅이 넓고 기름지며 물이 풍부해 민족 간 영토 대립이 치열했던 곳. 하지만 4세기 당시 모용 선비족이 지배했다고 여겨지던 곳이다. 不是木永显碑呢？是谁呢？根据文献记，当时木永显碑从辽东北那一带裸过来很多扶余人，所以我们就初步推定它是扶余人的墓地，主体是扶余人，这里不排除也有木永显碑人或者有其他的人。 실체를 인정했으면서도 정확한 근거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나라. 정말 이 폐허의 초원에 그 강성했던 부여국이 있었던 것일까? 那没有扶余国，那附近没有扶余人，那没有。哎，这个不，现在这个喇嘛洞墓地就在大凌河边上，但是那块不存在扶余国，而是这个我认为哈，喇嘛洞墓地这些扶余人是木永显碑从吉林那一带把它迁徙过来的。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자 선비족의 침입으로 부여왕 의려가 자살하자 다음에 아들 의라가 백성을 모아 환복 구국했다. 포로가 아닌 지배 세력이었다면 무덤의 형태가 증명할 것이다. 应该说喇嘛洞墓地，这个特征就是，墓地排列有序，而且规模比较大，排列有序，规模比较大，出土遗物丰富。 발굴 당시 이곳에선 도저히 포로의 무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금제 기마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 라마동 유적 발굴 결과, 즉 무덤을 보면 무덤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골들이라든지 유물들이 굉장히 좋은 거로 볼 수 있는데, 과연 포로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동시대에 나오는 선비 무덤들이나 그 라마동 그 무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출토 인골들의 상태도 비교적 온전했다. 从这个骨骼上来看，基本上没有发现什么，就是由于战争引起的这样的重大的这个创伤，这种好像没有。 그렇지만 중국의 학자들은 여전히 부요족을 선비족의 포로로 본다. 하지만 출토 유물, 매장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는 없을까? 公元290年左右开始，290年开始吧，290年。那什么时候结束的？350年左右。 이는 문헌에 등장하는 부여국 활동 시기와도 일치한다. 부여왕 의라가 나라를 세운 게 286년이고 멸망했다는 시점이 346년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부여국의 위치도 여러 사서에 기록돼 있다. 삼국지 동이 부여전엔 부여가 선비와 고구려 사이에 있다고 쓰여 있으며 자칫 통감엔 서사 근년, 즉 전현 근처로 이동한 기록이 나와 있다. 결국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부여국의 실체가 오늘날 라마동 고분 근처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찾아와 김해 대성동에 역사의 지층을 만들고 떠난 기마족들. 그 유물 하나하나는 중국 학자들의 눈길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동복,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솥은 전형적인 기마민족의 것이었고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국 라마동 고분의 동복과도 같다. 그 지금까지 부여 연구에 있어서 문헌 위주로 연구했던 것과 고고학적인 결과를 이렇게 대비시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역이 부여족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 그들은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4세기 동북아를 경랑 속으로 몰았던 태풍의 눈과 같았다. 근래 부여족의 이동과 실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 이 원래 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또 위구태에 또 부여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도 부여가 있는 거죠. 일본에도 부여가 있고. 미국 태생의 동양미술사학자 코벨 교수도 누구보다 부여에 관심이 많았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고대 미술사를 연구했던 그녀는 일본 문화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알고 한국 고대사 연구에 매달렸다. 언론사 기자로 코벨 교수를 만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김유경 씨는 코벨 교수가 느꼈던 부여에 대한 한국 사학계의 무관심을 이렇게 전한다. 코벨은 제3국 학자로요. 객관적으로 이 부여 기마족이 그 한국에 가야를 통해서 갔다는 거를 이렇게 학문적인 그 자세로다가 밝혀내는 거죠. 이거는 그 한국 학자가 아니라면 자기락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